자, 그러면 숙제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해 오셨고요. 숙제 질문부터 받을게요. 숙제 질문. 질문 없어? 36번? 36번. 36번 한번 봅시다. 자, 염산 10m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할 때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래. 자, 근데 우리 액성부터 판단하라 그랬죠? 그치? 근데 액성에서도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나는 나인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액성이 뭐예요? 나가 중성이죠. 그치? 그럼 보면은 HCl 10ml고요. 그리고 NaOH는 20ml 넣은 지점이 중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 몰농도, 요 녀석 몰농도 곱하기 얘네 둘의 몰농도를 이렇게 곱하고 얘네 몰농도, 얘 몰농, 얘를 곱해버리면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MV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H 플러스의 개수, OH 마이너스의 개수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부피비,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1대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농도비가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농도비는 2대 1이라는 이야기지. HCl의 농도가 2배 더 진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는 분명히 중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액성은 산성일 거야. 근데 이때 HCl을 10ml, NaOH를 10ml 넣은 지점이야. 그치? 그럼 이제 개수로 한번 바꿔보자. 자, 2 곱하기 10해서 이거 20개. 1 곱하기 20해서 20개. 아, 20개, 20개 반응한 거구나. 그리고 2 곱하기 10해서 또 20개. 이번에는 1 곱하기 10해서 10개 반응한 거니까 H 플러스 10개가 남아있는 게 가용액이겠죠. 자, 그러면 기억. A와 B는 구경꾼 이온이다. 자, A와 B 구경꾼 이온 맞죠, 일단? B는 계속 일정하니까 Cl-일 거고 A는 넣어주는 대로 증가하니까 Na 플러스겠지. 자, 그리고 니은 혼합용액에서의 pH는 가가 나보다 작을 거라는데 가는 산성이기 때문에 pH는 7보다 작겠죠? 얘는 7이 될 거고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네요. 자, 디귿. 혼합전 같은 부피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의 B는 2대 1이래요. 혼합전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B는 농도비를 묻는 거죠. 그치?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농도, 그 농도비가 결국 이온수 B가 될 거 아니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B. 이게 2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네. 이해돼? 또 질문? 31번이요. 31번. 자, 실험에서 식초 5ml가 완전히 중화되는데 NaOH 수용액이 45ml가 사용되었다면 CH3COOH의 몰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 자, 위에 보기 보면은 위에 실험 과정들. 자, 피펫을 사용하여 식초 5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노프탈레인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대. 그래 놓고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뷰렛에 넣고 쭉 실험을 했대.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31번이죠. 그러면 아세트산 수용액 몇 미리? 5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수와 NaOH 수용액 몇 미리? 45ml에 들어있는 OH-의 수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지.
그쵸? 근데 위에 문제 보니까 NaOH의 농도가 몇 몰 농도라고 알려줬어? 얘가 0.1 몰 농도래. 얘는 몰 농도를 몰라요. X 몰 농도래.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이해돼?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수소이온의 몰수,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OH-의 몰수가 될 거니까. 그럼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피비가 1대 9라는 이야기.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1대 9야. 농도비 몇 대 몇이야? 9대 1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X는 몇 몰 농도? 0.9몰 농도가 되겠네. 이해돼요? 결국 중화점에서의 부피비는 몰 농도의 비랑 반비례 관계에 있겠네. 언제? 일가산, 일가염기의 반응일 때.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또 질문 있어요? 현정이 질문 없어? 39번? 자, 39번 문제도 한번 볼게. 자, 산 HA 수용액과 염기 BOH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을 시켰는데 이때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나타낸 거고 가와 나에서 사용한 BOH의 수용액은 같은 용액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네. 이 말은 HA는 다른 용액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 가와 나에서. 그러니까 중화점이 다르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 일단. 가에서는 HCl NaOH를 0, 10, 20, 30, 40, 50, 60 넣은 거고 얘는 60, 50, 40, 30, 20, 10, 0 나도 이어서 쓰자. 0, 10, 20, 30, 40, 50, 60, 60, 50, 40, 30, 20, 10, 0 인데 중화점을 표현해 보니 가실험에서 중화점은 어디예요? 20mm, 40mm 넣었을 때가 중화점. 나실험에서의 중화점은 40mm, 20mm 넣었을 때가 중화점. 그치? 그러면 얘는 일가산, 일가염기니까 또 MV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부피비가 1대 2잖아. 농도비는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1대 2면 농도비는 2대 1이라는 얘기지. 그 농도비가 2대 1이야. 이게 농도비예요. 그럼 여기서 농도비는 부피비,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2대 1이죠. 농도비는 1대 2겠지. 농도비는 나에서 농도비는 1대 2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에서 그쵸? BOH 상관없죠. 그치? 상관없죠. 뭐 HA, BOH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NaOH의 농도는 같다라고 했었지. 근데 농도비가 지금 얘는 2로 표현됐는데 얘는 1로 표현돼서 맞춰주면 그만 아닐까요? 맞춰주면 그만이야. 그래서 얘가 2니까 얘 2대 1로 픽스하고 얘를 2대 4로 바꿉시다. 이해돼? 그럼 가실험에서 사용한 HCl의 농도와 나실험에서 사용한 나실험에서 사용한 HCl의 농도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 되는 거지. 4배 차이의 농도가 됐네. 그럼 기억, 가에서 P의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하고 있어. P점이 어딘데? 10mm, 50mm? 여기 P점이야. 그럼 P점에서 얘네들 개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개수가 되죠. 그럼 여기 몇 개? HCl 몇 개? 40개와 NaOH 몇 개? 100개를 반응시킨 거니까 OH-가 60개 남는 게 P가 되겠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P점에서 염기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나에서 Q에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는 2대 1이래요. 나에서 Q점은 30ml, 30ml. 여기가 Q점이네. 자, 그럼 얘도 이온 개수로 따져본다면은 1 곱하기 30해서 몇 미리? 몇 개? 30개. 2 곱하기 30해서 몇 개? 60개. 그치? 그러면 A-는 30개가 있을 때 B 플러스가 60개가 있겠지. 구경꾼 이온 그대로 개수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개수빈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HA 수용액의 농도비는 가대 나가 1대 2다? 아니죠. 4대 1이죠. 이해됐어요? 또 질문 있어요? 잘 돼? 지금 칠판 뚫어지겠어. 질문? 도윤이 질문 없니? 다 했어? 세윤이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163페이지 산화 환원 반응. 자, 이 산화 환원 반응은 통합과학과 유사합니다. 그치? 유사해요. 통합과학에도 산화 환원 반응이 나오거든. 중화 반응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거야. 뭐 성화과학에도 중화 반응 나오잖아. 유사하지만 분명히 느꼈을 거야. 통합과학 수준의 중화 반응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그 통합과학에서는 뭐 끽해봐야 농도비가 같은 거 나오거나 2대 1 나오거나 하거든. 근데 중화 반응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꽤나 어렵게 나와. 산화 환원 반응도 마찬가지야. 통합과학 수준에서 산화 환원 반응은 그냥 반응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산화 환원 반응도 기출문제로 이제 고3 기출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킬러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신에서 화학원 내신에서는 그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을 변형해서 냅니다. 학교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에 있는 산화원은 기본적인 내용은 베이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개념들이 살이 붙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통합과학의 내용의 산화원은 반응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니? 라고 한다면 도윤이 너는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치? 통합과학에 대한 산화하는 반응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니? 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신 있게 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거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물론 잘 기억하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도 사실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알고 있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첩해서 나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는 뭔가 물질을 얻고 잃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물질을 얻고 잃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 근데 어떤 물질을 말하냐면 산소, 수소, 전자에 대해서 산화됐을 때라고 얘기하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하고 잃으면 수소는 잃으면 산화라고 하고 전자도 잃으면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환원은 그 반대 과정이겠지.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수소를 얻으면 환원, 전자도 얻으면 환원이야. 그래서 산소에 대한 관계만 이제 얻고 잃고가 되는 거고 수소나 전자에 관한 관계는 잃고 얻고가 되는 거야. 그것만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거는 우리 산소에 의한 산화원부터 먼저 쭉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식이 나올 건데 웬만하면 다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구리의 연소.
구리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 두 마리이기 때문에 산화구리가 몇 개여야 돼요? 산화구리가 두 개여야 되고 구리가 두 개면 되겠지. 그럼 산화원은 따지면 이번에 구리가 산소랑 반응했잖아, 당연히. 구리가 산소랑 반응했잖아. 그럼 구리는 당연히 산화인 거야. 그리고 산소는 산화구리 속 산소가 되죠. 요거는 환원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근거 이야기할게. 왜냐면 이제 산소가 산소를 잃어버려서 이게 됐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 산소를 잃어야 환원인데 산소가 산소를 잃어버렸다 해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얘는 전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구리는 현재 그냥 원자 상태죠.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 원자들도 지들끼리 결합을 해서 그냥 분자를 이룬 거죠. 원자 상태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CuO5가 돼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이야기지.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형태잖아. 그러면 구리 원자가 양이온이 된 거니까 이때 전자를 잃어버렸죠?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산소는 이때 산화 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게 된 거죠? 전자 얻으면 뭐야?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산화환원을 따질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특징을 가져. 별표 하나 칠게.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동시성에 대한 특징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야.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야. 왜? 반응 자체가 얻고 잃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얻은 물질이 있다면 그 반응 내에서 잃은 물질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지. 얻기만 하는 경우, 잃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성.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동시성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까지 있어요. 후가 아니라는 거야. 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야? 전자를 잃은 후에 얻었다. 산소를 잃은 후에 얻었다. 얻은 후에 잃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시간 간격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산화도 일어나고 환원도 일어나. 이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은 시간 간격 또한 없다가 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얘가 산화됐으니까 그냥 얘는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환원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이렇게 만든 산화구리 있죠. 이렇게 만든 산화구리를 다시 환원시키는 실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실험. 첫 번째로는 산화구리를 수소와 반응시키면 구리가 만들어지고 H2O가 형성될 거예요. 개수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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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그치? 그러면 결국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돌아왔죠? 되돌아왔으니까 환원인 거야.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수소는 H2O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 실험에서는 보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그리고 구리는 무슨 색이야? 구리는 붉은색 광택을 띠는 금속이에요 라고 얘기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문제 보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검은색 산화구리가 다시 붉게 되돌아왔다 라고 얘기할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엔 검은색 산화구리를 탄소와 함께 반응시켜요. 그럼 탄소와 함께 반응시키면 다시 구리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산소가 두 마리네요. 그럼 개수 맞춘다면은 CuO가 두 개여야 산소가 두 개겠지? 그리고 구리도 두 개여야 되겠네. 개수는 이렇게 돼. 그럼 산화환원 또 따져보면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고 또 이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참고 하나 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네요. 그치? 그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석회수를 이용하죠. 그래서 석회수는 화학식이 CaOH2 수용액이야. CaOH2 수용액. 얘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CaCO3와 H2O가 돼요. 그쵸? 그러면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있어요?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뿌옇게 흐려지는 게 누구 때문이야? CaCO3 때문이에요. 왜? 이 녀석이 흰색 앙금이기 때문인 거죠. 흰색 앙금. 그래서 얘 때문에 수용액이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이고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 기억해 줘야 돼. 아시겠죠?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불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불꽃에 대한 이해. 자, 불꽃을 보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그리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보면 불꽃의 위치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자, 이렇게 불꽃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겉불꽃이라고 불러. 눈에 안 보입니다. 겉불꽃은. 이게 겉불꽃이고, 그 눈에 보이는 불꽃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속불꽃이라고 불러. 그러면 겉불꽃, 속불꽃에서 어찌됐든 둘 다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연소라는 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정도를 겉과 속을 비교해 보면은 봐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접촉이 일어날 때 겉불꽃에서는 산소의 접촉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산소의 접촉이 활발하게 일어나. 근데 속까지 산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속불꽃의 산소 접촉의 양은 적어요. 알겠죠? 그럼 이 결과 산소의 양이 많이 접촉되는 겉불꽃에서는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산소는 겉불꽃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요. 그 결과 겉불꽃의 온도는 굉장히 높겠죠. 근데 속불꽃은 오히려 속에 있지만 속에 있어서 온도가 더 높을 것 같지만 산소 접촉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요. 불꽃 치고 낮다는 이야기지 차갑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중요한 건 요거지. 그래서 속불꽃에서는 산소 접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연소 생성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소 생성물로서 일산화탄소 아니면 아직 타지 않은 탄소들이 속불꽃에 존재해요. 불완전 연소의 연소 생성물은 일산화탄소 아니면 탄소야. 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다가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태우는 거죠.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가 가열하는 거야.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가 가열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속불꽃에선 산화구리가 속불꽃 안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나 탄소랑 반응합니다. 알겠죠? 속불꽃 안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구리가 만들어지고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가 넣고 좀 기다리잖아? 그러면 가열되는 부분이 붉게 변해요. 구리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며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구리가 구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 환원이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런 반응. 이해되죠?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실험이 꽤나 많아.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마그네슘의 연소도 보자. 마그네슘을 연소시킬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마그네슘 연소인데 산소를 차단한 상태로 연소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실험인 거지. 산소를 차단했는데 연소가 일어날 거래.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홈을 파놓고요. 이 홈에다가 마그네슘 리본을 집어넣어 놓는 거야. 마그네슘 리본을 집어넣는다. 여기서 말하는 리본이라는 거, 이렇게 나비 모양 신발끈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분말. 그럼 이 마그네슘 분말을 집어넣고 불을 붙이고 뚜껑을 덮어요. 뭘로 뚜껑 덮어? 드라이 아이스로 또 뚜껑을 덮어요. 이 드라이 아이스로 또 뚜껑을 또 덮은 거야. 그럼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은 결국에 여기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이 꺼져야 돼. 근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막 은백색 불꽃이 엄청나게 튀어요. 불이 오히려 더 활활 잘 나.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야. 산소도 차단했는데 불이 나요. 근데 그 불이 나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 극저온이죠. 드라이 아이스니까. 그러니까 되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산소 없이도 불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지. 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응식을 써보면 마그네슘은 결국 여기 안에서 산소 없이도 어디선가 산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가 돼. 누구한테 공급받는 거야? 이산화탄소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니까. 그치?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고, 이온? 마그네슘은 MgO가 되고요. 또 탄소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면 산소가 2마리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마그네슘도 2마리면 되겠네요. 이해돼? 그러면 산화환원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됐으니까 산화된 거고 CO2는 탄소가 됐으니까 산소 잃어버려서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 실험이 다 끝난 뒤에 저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색깔이 2가지가 나오거든. 색깔 2가지.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무슨 색으로 나오냐면 흰색으로 나오고요. 산화 마그네슘 흰색. 그리고 이 탄소는 무슨 색으로 나올까? 당연히 검은색으로 나오겠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재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재. 됐죠? 그래서 마그네슘 연소도 이렇게 산소를 차단한 상태로도 할 수 있다. 됐죠? 하나 더. 네 번째. 광합성.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물이랑 반응시켜서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거.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보면 포도당에 탄소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에도 탄소가 6개 있어야 돼서 이산화탄소는 6개지. 그리고 포도당에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지. 그래서 물이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죠. 그럼 산소가 여기 12개에 6개네요. 반응 전에. 총 18개네. 그러면 여기 6개 있으니까 나머지 12개가 여기 있어야겠지? 그럼 요 녀석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될 거야.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을 따져봤을 때 탄소끼리 연결하면 돼. 일단 탄소를 가진 물질끼리 연결해서 헷갈리면 탄소를 가진 물질끼리 연결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산소의 개수는 여기에 12개가 있지요? 여기 몇 개? 6개야. 산소 잃어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은 포도당이 환원된 거지. 산소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산소 몇 개야? 6개지요? 근데 여기 산소 몇 개야? 12개지? 산소를 얻었네? 그러면 광합성 시에 물은 산화되는 거지. 그래서 광합성도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볼 수도 있어. 기억해 볼까?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과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얻고 잃고의 관계가 반대였지요. 그치? 그러니까 수소를 잃어야 산화인 거죠. 수소는 얻어야 환원인 거지. 반대 관계니까 잘 봐봐. 여기 수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에 수소가 있네. 수소를 얻었네. 환원인 거지. 환원 맞네. 얘 수소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없지. 수소를 잃어버렸네. 산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의 경우에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봐도 되고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봐도 돼요. 둘 다 돼.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5번째. 광합성과 짝꿍으로 나오는 게 누가 있어? 세포호흡도 한번 봅시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포도당? 광합성과 역반응 관계니까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화학반응식 개수 맞춰준다면 얘가 1이니까 탄소가 6개라서 6, 수소가 12개니까 물도 6개. 그러면 여기 산소는 6개겠지. 똑같은 거지. 역반응이니까. 그럼 산화환원 또 따져보자. 탄소가 있는 녀석들끼리 먼저 연결. 그러면 이때 수소를 잃어버렸지? 산화네. 그리고 요때 수소를 얻었죠? 환원이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역반응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6번째. 자,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 철 재련의 경우에는 뭐야 이거?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거지. 자연계에는 철이 철광석으로 존재하니까. 철광석이라는 건 철이 산소와 반응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철의 재련은 철광석의 환원이라고 보실 거예요. 철광석의 환원.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철광석 Fe2O3.SiO2 이게 철광석이야. 내가 필요한 건 철만 뽑을 거고요. 그럼 산소도 없애야 되고 SiO2도 없애야 돼. 근데 우린 이 SiO2 불순물이라고 생각할 거야. 불순물. 그러면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또 같이 집어넣으면 코크스라는 조금 고급 석탄을 넣을 거예요. 코크스라는 거. 그리고 석회석도 같이 집어넣을 거야. 석회석 CaCO3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코크스가 산소 제거해 줄 거고 석회석이 불순물인 SiO2 없애줄 거야. 그러면 실험 해보자. 첫 번째로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석회석이 얘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CaCO3가 용광로 속에서 열을 받고 있지.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열을 받아서 분해가 돼요. CaO와 CO2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 그러면 열을 받아서 분해했기 때문에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석회석은 용광로 안에서 열분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CaO가 불순물인 SiO2와 엉겨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때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CaSiO3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CaSiO3 요 녀석 뭐라고 부르냐면 슬래그라고 부르고요. 이때 슬래그는 벽돌이나 아스팔트를 만들 때 재활용을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이제 다 없어졌죠? 산소 없앨 거야. 코크스. 코크스가 용광로 안에서 산소와 반응해요. 그러면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처럼 보여.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개수 맞추면 산소 2마리니까 일산화탄소 2개, 탄소도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연소는 무슨 연소일까? 코크스의 연소는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드디어 Fe2O3 산화철이 누구랑 반응하냐면 일산화탄소랑 반응할 거야. 그럼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일산화탄소는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산소가 하나가 더 있어야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지. 근데 옆에 보니까 산소가 있네. 몇 개의 산소? 3개의 산소. 산소를 하나씩 떨어져 가면 되겠지. 그럼 이때 필요한 일산화탄소 몇 개일 거야? 3개겠지. 그래서 2개의 철이 만들어지고 3마리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보면 이렇게 철 재련이 끝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산화환원을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네.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그리고 산소는 환원이겠죠. 또 Fe2O3는 반응 후에 뭐가 되는 거야? 철이 돼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Fe2O3는 환원된 거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를 얻었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산화됐다 라고 얘기해요. 됐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네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얘네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이유는 조금 이따 산화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다시 와서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로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다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많이 출제가 되는 산화환원 반응.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작 킬러 파트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부분이 나올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도 마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전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지요. 그럼 이거네. 어떤 금속 원자가 반응 후의 모습을 봤더니 양이온이래요. 양이온이 된대.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금속 원소가 산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이렇게는
어떤 음이온이 다시 비금속 원자가 된대요. 요때도 무슨 일이 벌어져? 음이온인데 비금속 원자가 된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잃어버려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 음이온은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또 이 음이온이 산화된 거지. 두 번째 반대로 환원이라는 거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었어. 그럼 다시 어떤 양이온이 금속이 됐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잃어버렸던 전자가 다시 추가돼야겠지. 그러면 이건 금속으로서 이 양이온이 환원된 거야. 그러면 어떤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됐대. 이때 전자 당연히 얻어야겠지? 그래서 어떤 전자가 이렇게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될 거고, 이때 이 비금속 원자가 환원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선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식 하나 꺼내와 볼게. 이 NaCl은 분해되면 다시 이 NaCl2가 되는 거죠. 용융 NaCl 전기 분해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이때 이온 결합 물질에는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뭐 이런 사실을 배웠었잖아. 그러면 이걸 산화환원으로 보면은 이 NaCl에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지. 이 양이온이죠, 이건. 그쵸? 그럼 양이온이 뭐가 돼요, 지금? 원자가 된 거야, 금속 원자가. 이때 전자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었어야겠지. 이때 나트륨 이온이 뭐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환원된 거지. 전자 얻은 거니까 나트륨 이온은 환원된 거야. 이해돼? 그리고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은 Cl2에서는 염소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쵸? 그러면 이 음이온이 지금 원자가 된 거니까 Cl 마이너스는 산화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린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근데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빈도수를 보면은 총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걸로 나와.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근데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거 둘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물론 요 파트도 통합과학에 나오기는 하는데 난이도를 조금 올릴 겁니다, 오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전자연산원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 미리 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한 방에 나갈게. 자, 그러면은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쉬는 시간!
자, 이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다시 한번 해보자. 봐봐. 세 번째.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기본 반응부터 보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을 거예요.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어. 그러면 용액에는 CU2 플러스가 있을 거고요. SO4 2-도 있겠죠. 용액 안엔. 여기에 아연판을 넣어놨어요. 아연판. 자, 그럼 이때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반응성 비교를 하는 거지. 반응성이 아연과 구리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죠. 금속 반응성 서열은 통합과학 내용에 나와.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금속이 반응을 더 잘한다. 즉 아연이 구리보다는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구리보다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쉽다가 돼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연판이 여기 구리 용액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들죠. 왜? 아연이 더 양이온으로 있고 싶은데 구리가 양이온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 아연이 녹아서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아연이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연 이온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일어난 반응, 아연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중요한 건 이때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 금속판에 두 개의 전자를 놓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전자 두 마리를 놓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금속판은 전자가 좀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의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을 잡아당길 거니까 누굴 잡아당기냐면 이온이 됐을 때 요 구리 이온을 잡아당기는 거지. 왜? 봐봐. 반응성이 아연이랑 구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연 이온과 구리 이온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큰 거야? 구리 이온의 반응성이 더 큰 거야. 전자를 얻는 반응성을 묻는 거지, 이번엔. 그치? 둘 중에 누가 더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쉬워? 라고 묻는다면 얘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쉬운 거잖아. 그럼 두 양이온이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양이온으로 버티는 녀석이 얘란 얘기지. 이해돼? 그럼 전자를 얻는 쪽은 누구야? 구리 이온이 되겠네. 그래서 구리 이온이 아연 이온보다는 전자를 얻기는 쉬운 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여기 부딪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요 전자 두 개를 얻으면서 여기에 구리로 석출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구리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전체 반응식으로 묶어서 다시 써보면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 반응해서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이 된다. 산화환원 따지면 아연 이온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된 거고요.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되면서 구리 이온 여기 아니죠?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되면서 전자를 얻은 거지. 이때 구리 이온이
환원됐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야. 구리가 환원됐다의 문장에 낚이면 안 돼. 구리는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말해? 얘를 말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거 주의해줘. 그러면 여기다 하나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만들어 볼게. 기억, 이온수는 일정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이온수는 일정한 거죠. 왜? 1대1 반응이니까. 얘가 나오면서 얘가 들어가지. 그럼 용액 속의 이온은 얘가 이 녀석을 대체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온수는 일정한 거고, 니은. 만약에 문제에서 원자량이 구리랑 아연을 비교해보니 아연의 원자량이 더 컸대. 그때 니은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하겠지요? 그치? 왜? 금속판에는 무거운 아연이었는데 무거운 아연이 녹아나가면서 대신 가벼운 구리가 붙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할 거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하다가 반응이 끝나면 일정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디귿. 수용액의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건데 용액의 부피는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변화가 없겠죠? 근데 용액의 질량은 변할 거 아니야. 왜? 대신 아연 이온이 생기니까. 구리 이온이 없어지고 아연 이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아연 이온 때문에 이 질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지.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 얘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다가 반응이 끝나면 일정해지겠지. 그치? 요게 이제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요런 거 한번 해보자. AgNO3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어. 그러면 비커에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거야. 여기에다가 이번엔 구리판을 넣은 거지. 근데 이때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은과 구리 중에 누가 클 거야? 구리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구리가 녹아 나와요. 구리 이온으로 녹아 나와요. 그러면 이때 구리 이온이 잃어버린 두 개의 전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리 이온과 은 이온 중에는 전자를 얻기 쉬운 건 누구야? 은 이온이 더 전자를 얻기 쉬운 거지. 그치? 더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싶어 했던 쪽이 구리 이온이니까. 얘가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은 이온 두 마리가 여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은 두 마리로 석출이 되는 거지. 왜 두 마리야? 전자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전체 반응식 바로 써보자. 결국 구리와 두 마리의 은 이온이 반응하면 구리가 이온이 되고요. 두 개의 은이 석출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때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구리가 산화, 은 이온은 은으로 석출, 전자 얻은 거네요. 은 이온이 환원. 이때 별표 이온수는 감소죠. 왜? 이번엔 1대2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치?
한 마리의 구리 이온이 튀어나올 때 두 마리의 은이 석출되는 거니까 원래는 4개였는데 이제 3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온수는 감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거 떼보자. 원자량은 은이랑 구리 중에는 은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금속판의 질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구리보다 은이 더 무거운 녀석인데 은이 심지어 몇 개가 붙으니까 2개가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하겠지. 은 이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의 변화는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되죠? 자, 그럼 5번째. 결국 이거네. 이온 전하량 비와 반응하는 이온 개수비는 서로 반비례다가 되는 거네. 이해해봐봐. 이온의 전하량의 비가 1대 2죠.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는 개수의 비는 2대 1로 반응하지. 그치? 그러면 반응식 몇 가지 써볼게. A 플러스랑 B가 반응한대요. 연습해야 돼. A 플러스랑 B가 반응한대. 이때 A는 석출이죠. 그냥 A 원소기호로 쓰면 되는 거야. 이온이었던 녀석은 석출이야. 그러면 원자였던 녀석은 이온으로 나오겠지. 근데 얘가 2 플러스래. 그럼 개수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전하량의 비가 1대 2죠. 개수의 비는 2대 1이야. 그럼 2개의 A 이온이 반응했다면 석출되는 A는 몇 개야? 얘도 2죠. B2 플러스가 한 마리 이온으로 나왔다면 반응한 금속 B 역시 몇 개예요? 하나죠. 반응식 이렇게 빠르게 써야 돼. 또 해보자. 2번째. 이번엔 A 플러스랑 B가 반응했대 또. 그러면 A는 석출, B는 이온인데 B가 3 플러스래. 그러면 전하량의 B가 1대 3이니까 개수의 B는 3대 1대 3대 1이죠. 돼? 3번째. A2 플러스래. B가 반응했대. A는 석출됐고요. B가 플러스로 나왔대. 전하량의 B가 2대 1이죠. 개수의 B는 1대 2일 거예요. 연습해 계속. 이게 잘 돼야 돼. 4번째. 또 A2 플러스래. B랑 반응한대요. A는 석출, B가 3 플러스로 나왔대. 그러면 2대 3이죠. 개수의 B는 3대 2대 3대 2죠. 돼? 하나만 더 할게. A가 3 플러스래. B랑 반응한대요. A는 석출이죠. B가 플러스로 나왔대. 전하량의 B가 3대 1이죠. 개수의 B는 1대 3대 1대 3이죠. 반응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림 이제 안 그려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응용해 보자. 여섯 번째.
자, 봐봐. A가 2 플러스래. B랑 반응했는데 A는 석출됐고요. B가 B 플러스래요. 안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그러네. 아, 시간에 따라서 양이온수가 처음에 10N이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중이래요.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 그럼 해석해보자. 봐봐. 양이온수가 감소한데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이온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하량은 커진다는 얘기 아닐까? 얘가 2일 때 그럼 B는 몇일 거야? 3일 수밖에 없어요. 왜? 2개 반응할 때, 3개 반응할 때 2개 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 자, 얘네들의 개수는 전부 다 석출되는 개수죠. 이 개수가 이온으로 나오는 개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2개 없어질 때 하나 생겨요. 변화량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이온수 감소네. 이온수 감소할 때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온수가 감소했죠. 전하량은 증가하죠. 이온수가 증가했죠. 전하량은 감소하네요. 이온수가 감소했네. 전하량은 증가하네. 이온수가 증가했지. 전하량은 감소하네. 이온 전하량이 증가하면 반응의 개수는 감소하는 거지. 반비례니까. 이렇게 써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봐봐. 이온수가 감소한 다음에 그럼 전하량은 증가해야겠지. 근데 원래 있었던 이온이 2 플러스야. 그럼 전하량이 증가하려면 가능성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이해돼? 그 B는 3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하나 더. 요때가 이온수가 예를 들어 8N일 때래. 그럼 여기에 이온 개수를 각각 찾아보재요. 각각 찾아보재. 잘 봐. 반응식부터 쓸 거야. 한 번 더 쓰자. 그러면 A2 플러스랑 B가 반응해서 A는 석출됐고 B가 3 플러스로 나왔을 거야. 내가 알아냈어. 그럼 전하량의 B가 2대 3이기 때문에 반응의 개수 B는 몇 대 몇일 거다? 3대 2로 반응할 거야. 그죠? 3대 2로 반응하는데 이때 이 반응이 1회에 일어날 때 이런 거 해봤죠 우리? 양적 관계에서 했었어. 반응의 횟수에 따라서 몇 번 반응했을지 찾는 거. 반응이 1회에 일어날 때마다 이온수의 변화는 얘는 없어지는 거라 그랬어. 3개가 없어질 때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 한 번 반응할 때마다 몇 개씩 줄어? 1개씩 주네. 근데 결과는 몇 개 줄인데요? 2개가 줄었을 때를 찾으라는 거야. 10N에서 8N으로. 원래 10N이었는데 8N이 된다며. 2개가 줄었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현재 저 때는 반응이 몇 회 진행됐을 때란 이야기예요. 2회 진행됐을 때의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네. A가 10개 있었어. 근데 2회 반응한다면 몇 개 없어져야 돼? 6개 없어져야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3개씩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6개 없어져서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요. 그치? 그리고 생기는 쪽으로 와봐. 2회 반응하면 얘 몇 개 생겨야 돼요? 4개 생겨야 돼요. 한 번 반응할 때마다 2개씩 생길 거니까. 그래서 4개겠지. 그러면 4 더하기 4가 뭐 되는 거야? 8N이 되는 거지. 그래서 4 더하기 4가 그래서 8N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 8N은 현재 남은 A4N과 생성된 B3 플러스 남은 A2 플러스죠? 남은 A2 플러스 4N과 생성된 B3 플러스가 4N씩 있는 곳이 저 포인트인 거지 지금.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전하량과 이온수의 관계를 알아야겠지. 반비례라는 거. 그치?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요 반응식을 보고 몇 회 반응했을 때일까라는 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요. 7번째 하나 더 할게. 자, 산화환원 경쟁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산화환원 경쟁 반응. 경쟁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혼합 용액 속에 이렇게 하자. A2 플러스가 있는데 A2 플러스. A2 플러스가 몇 개 있었냐면은 3개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B를 집어넣었대. 근데 B를 집어넣은 모습을 보니 A 3개는 석출됐고 여기에 A는 이온이 아니야. 이제 금속으로서 석출된 거야. A 3개는 모두 석출됐고 여기에 B 플러스가 2개 생겼대. 2개 생겼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A 3개가 반응할 때 B가 몇 개 생겼다? 2개 생겼다죠. 그치? 그러면 3개 반응할 때 2개 생겼대. 전하량의 B는 몇 대 몇이야? 2대 3이 되겠죠 또. 그러면 B의 전하량은 몇일까요? 3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다가 누굴 또 집어넣냐면 C라는 금속을 6개? 6개? 아니야, 3개. C라는 금속을 3개 넣었대요. C 금속 3개.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대. 알려줘야지. B3 플러스 1개, 그리고 C 플러스가 3개. 이렇게. 그리고 A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B가 한 마리 석출된 게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B3 플러스 2개 중에 한 마리만 석출된 거야. 왜? C를 몇 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3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왜? C는 플러스일 거기 때문인 거죠. 그치? 왜? 얘 하나 반응할 때 얘는 3개 생기면 되는 거죠. 현재 이 상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에다가 A를 넣으면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 안 하겠지. 왜? 여기서 반응성 비교해 볼까? A랑 B 중에는 반응성이 뭐가 커요? A랑 B 중에 반응성은 B가 더 크죠. 왜? B가 이온이 됐잖아. 그럼 여기에서 B랑 C 중에는 반응성이 뭐가 더 커요? B랑 C 중에는 반응성이 뭐가 더 커? C가 더 큰 거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넣었대. 그럼 A는 반응성이 제일 작은 녀석이잖아. 그럼 A가 반응성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온으로 있고 있다, 이온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얘는 이온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 여기에서. 왜? G보다 더 센 B랑 C가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C 한 개를 추가하면
반응해 안 해? 이번엔 하죠. 누구랑? B3 플러스 하나 남아있으니까 반응을 더 이어서 하겠지. C 한 개를 추가하면은 반응을 또 하는 거야. 이해돼? 왜? B 세 개가 마저 더 반응, B 세 개? B 한 개가 마저 하나 석출되면서 C가 6개가 되겠지, 이럴 때. 이거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또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가 D라는 녀석, 반응성이 더 큰 D를 넣었대요. D를 넣어봤대, 이번엔. D가 반응성이 제일 크지? 그럼 D를 넣었을 때가 사나오는 경쟁 반응이에요. 그럼 D가 들어갔을 땐 누구랑 먼저 반응할까? B랑 먼저 반응하죠. 그리고 B가 반응이 다 끝나면 누구랑 또 반응할까? C랑 이어서 반응하는 거야. 반응할 수 있다면. 얘를 많이 넣었다면. 이해돼? D를 넣으면, 반응성이 제일 큰 D를 넣으면 B3 플러스와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B의 반응이 모두 끝나면 그때 B3 플러스가 모두 반응했을 때 그때부터 C 플러스가 이어서 반응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걸 산화환원 경쟁 반응이라고 해.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석출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BC 중에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은 B니까 B 이온이 먼저 석출되고 B가 없을 때 이제 C가 이어서 또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산화원은 경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경쟁 반응까지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산화원은 반응의 조금 심화 스타일만 본 거야. 실제 문제를 지금 내가 보진 않았죠. 그치? 그래서 스타일만 지금 본 거니까 해당 실전 문제의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내신 들어가면 그때 또 교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출 문제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때 이제 내신 준비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느낌만 본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어서 진도를 좀 더 나가보자. 산화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산화수. 산화수. 자, 산화수란 정의가 전자를 완전히 얻고 잃었다고 가정한 전하를 산화수라고 불러요. 전자를 완전히 얻고 잃었다고 가정한 전하. 무슨 소리인지 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거 물 전기분해죠. 그치? 아까 용융 NaCl 전기분해도 봤었지. 근데 용융 NaCl 전기분해의 경우에는 이온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이온이 되고 뭐 이런 게 바로 보였죠. 근데 얘는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 원자잖아. 그치? 이거 거꾸로 해도 예를 들어 뭐 EH2, O2, EH2 뭐 이걸 거꾸로 해서 봐도 뭐 원자가 이온이 되고 이온이 원자가 되고 이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즉 전자의 이동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겉으로 봐선 전자의 이동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반응 역시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이 반응 역시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결론부터 보면은 이때 H2는 산화되고요. O2는 환원돼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수소 원자들은 환원되고요.
여기에서 산소 원자들이 산화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산화수란 얘기지.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산화수란 얘기야. 근데 그 산화수라는 개념은 이런 거래.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할 거야. 봐봐. 요걸로 한번 얘기해 보자. 요 반응식으로. H2가 요렇게 두 마리가 있었대. 그림 말고 요렇게. H2가 두 마리가 있었대. 근데 여기에 이제 산소가 한 마리가 요렇게 있었대. 그러면 얘들끼리 반응을 하여 뭘 만들어? 물 분자 두 개를 만들죠. 이렇게. 이때 원자 단위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원자 단위로. 봐봐. 이 수소가 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때 반응 전에 이 수소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요. 그치? 얘는 현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근데 반응 후의 모습을 보면은 얘는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는 중이지.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할 거니까. 극성 공유결합할 거야. 그치? 그러면 수소의 입장에서는 반응 전에 전자를 잃는 중이 아니었는데 반응 후에 전자를 잃는 중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즉 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린 그걸 산화하는 반응으로 이야기하겠다가 산화수인 거야. 알겠어? 왜? 얘는 전자를 잃었다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 그럼 봐봐. 이 수소는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산화수는 0이 돼요. 근데 이 수소는 반응 후에 보니까 전자를 잃는 중인데 이걸 그냥 잃었다라고 판단하겠다 얘기야. 그럼 전자를 잃었다라고 판단하면 이 수소의 그때 전하가 몇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0에서 플러스 1이라는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죠.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전하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전자를 잃었다에 가깝겠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전자를 잃었다에 가까워서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린 그거 역시 산화환원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 산화수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 요 산소가 이 산소가 된대. 그럼 얘는 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죠. 그러면 얘 산화수는 0이야. 근데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양쪽에서 전자를 몇 개를 얻어요? 2개를 얻어요. 그치? 그래서 완전히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지? 산화수의 감소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자를 얻었다와 가깝겠네. 즉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되었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결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를 빠르게 판단을 할 줄 안다면 산화수의 변화를 통하여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원자 단위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물질 단위가 아니라. 왜?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도 봐봐. 요 H2O라는 거 안에서 물이 산화되고 환원된 거야. 왜? 물 분자 안에 수소 원자는 환원되는 거고 물 분자 안에서 산소 원자는 산화되는 거야. 얘는 환원, 얘는 산화.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죠. 산화 환원을.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산화수라는 걸 이용하여 산화환원을 빠르게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산화수 결정 규칙을 몇 가지 좀 알고 연습해 놔야 돼. 산화수 결정 규칙. 첫 번째로 호던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야. 호던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야. 예를 들어 누구 말하는 거야? H2, N2, O2, F2, 뭐 Mg, Fe, 탄소 뭐 등등등 이거.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0인 거지. 왜? 같은 종류의 원소만 근처에 있으니까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할 겨를이 없죠. 그치? 왜? 전부 다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소들끼리만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항상 0이다. 여기 봐봐. 얘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몇이야? 0인 거죠. 얘도 0인 거죠. 두 번째.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Na 플러스라는 이온은 전자를 잃었죠. 이미 전자를 잃어버린 녀석이야. 그럼 전자를 잃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자를 잃었을 때의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나트륨 이온의 산화수는 그냥 플러스 1이야. 또 뭐 Cl-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또 뭐 Mg2 플러스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플러스 2겠죠. 또 뭐 O2-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2예요. 이온의 산화수는 그냥 이온의 전하량이다.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해.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다 더하면 항상 0이 나와야만 해. 화합물이라는 거는 구성 원소가 여러 가지인 녀석이지. 그래서 이 녀석들의 구성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한 분자 내에서 잃었다 얻었다 하는 양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잖아. 더하면 0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네. NaCl 화합물이죠. 얘네 산화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MgCl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두 마리니까 어차피 더하면 0. 또 KMnO4 칼륨은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리고 산소는 망가니즈보다는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세겠지. 망가니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산소는 무조건 세겠죠. 그래서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2개 얻어놨을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요거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망가니즈의 산화수 몇일까? 플러스 7이겠지. 왜? 마이너스 2가 4마리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하나 더. CaSiO3 이것도 한번 볼까? 칼슘의 산화수 몇일까? 플러스 2죠. 산소 산화수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그쵸? 그럼 더해서 0 되려면 얘가 3마리니까 규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면 되겠네. 그치? 모든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해요. 수소의 산화수.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조금 특별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금속보다는 수소가 커요. 근데 수소 비금속이잖아. 다른 비금속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소가 금속과 결합했을 때, 수소가 비금속과 결합했을 때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가정하는 경우가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하나만. NaH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때 수소는 음이온이다. 왜? 전기음성도 0.9, 2.1이거든. 그래서 산화수 따지면 얘가 플러스 1이고 이때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도 있어. 웬만하면 수소의 산화수는 다 플러스 1이야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질 때는 누구와 결합했을 때다? 금속과 결합했을 때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수소의 산화수는 무조건 몇이야? 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다 플러스 1이에요. 왜? 전자를 잃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되죠?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해. 산소의 산화수. 자, 산소도 전기음성도 볼 건데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모든 원자들보다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커요. 단 하나만 빼고. 누구? 플로오린 하나만 빼고요. 그러니까 산소가 플로오린 말고는 웬만하면 다 이기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전자를 얻었다라고 가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다 얻을 거기 때문에 산소가 웬만하면 다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산소가 결합을 하더라도 지지복도 없게 플로오린이랑 결합을 하면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이거야. OF2에서 산소의 산화수. 플로오린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몇이 될 거야? 플러스 2가 되겠지. 또 O2F2에선 플로오린 산화수 무조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이게 두 마리네. 더해서 0 나와야 돼. 산소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이번엔 플러스 1이 되기도 하네요. 이해돼? 즉 산소가 플러스 산화수를 갖는다? 주변에 플로오린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산소가 플러스 산화수, 주변에 무조건 찾아보면 플로오린이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산화수를 빠르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우리 봤던 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 이걸로 하자. CH4O2 CO2 H2O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지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었죠. 한번 산화수 따져봅시다. 수소 비금속과 결합했네요. 수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 될 거야? 이때 마이너스 4가 되죠. 되니? 그리고 요 산소는 산화수가 몇일까? 당연히 0이 되겠지? 호돈수 물질이니까. 그럼 요 녀석은 산화수가 산소네? 마이너스 2야. 근데 그게 두 마리지요? 근데 그럼 탄소의 산화수 몇이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돼. 그러면 수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이제 산화수 증가 감소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네요. 8만큼 증가했네요. 8 증가.
그러면 산화야, 환원이야? 일단 산화죠. 또 봐봐. 산소는 여기 총 4마리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4마리의 산소 중에 2마리는 얘가 되고 2마리는 얘가 된 거야. 이해돼? 그때 얘 녀석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산화수가 몇 증가? 몇 감소했어요? 2가 감소했죠. 그치? 2 감소했어. 그럼 감소는 뭐예요? 일단 환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 산소 몇 마리? 2마리 있죠. 여기에 또 산소 몇 마리 있어요? 또 2마리 있죠. 그럼 총 몇 마리예요? 4마리인 거지. 그럼 총 몇 감소야 또? 8감소야. 한 반응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무조건 어때야만 해? 같아야만 해요. 전자이동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산화랑 환원은 증가 감소로 따져주시면 돼. 그럼 또 하나.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요게 있었지. CaCO3가 열 분해돼서 CaO와 CO2 이렇게 됐어요. CaO와 CO2.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라고 했었거든. 왜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변화한 원소가 한 마리도 없죠. 산화수가 1도 안 변했네. 산화수가 1도 안 변했대. 전자가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다. 산화와는 반응이 아니란 얘기지. 이어서 CaO와 SiO2가 반응하면 CaSiO3 슬래그 된 데서 이것도 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산화수가 1도 안 변하죠. 조금도 안 변했다는 얘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이해돼?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산화수라는 거는 이런 산화수 결정 규칙으로 산화수를 판별하고 최종적으로는 산화하는 반응까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찾아줄 줄 알면 돼.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 별표. 수능에 매번 나오는 건데 산화수법. 방금 설명하긴 했어. 산화수법. 한 반응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책 반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이 있대. MnO4 마이너스 H 플러스 SN2 플러스 반응해서 MnE 플러스 H2O SN4 플러스 이런 반응이 있대. 이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거야.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산화수부터 쓰세요.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죠. 이제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찾을 거야. 망가니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네요. 몇 감소했어요? 5 감소했어요. 한 마리당 5가 감소한 거지. 또 다른 거 찾아보면 주석이 여기에서 몇 증가했어요? 2 증가했지요. 한 마리당.
그럼 이때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를 똑같게 맞춰줘야 된다면 몇 감소? 10감소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몇 마리? 2마리가 있구나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망가니즈 몇 개? 2마리구나. 이러면 총 10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도 10감소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 5마리면 되는 거지. 이러면 10감소, 10감소, 10증가. 그럼 망가니즈 주석이 5개면 얘도 5개. 개수 맞추는 건 이제 끝났죠. 왜? 여기에서 지금 산소가 몇 개 있다로 픽스가 됐어요. 8개 있다로 픽스가 된 거죠. 그럼 산소가 8개라면 물 분자가 몇 개여야 돼? 8개여야 돼. 그러면 수소가 몇 개예요? 16개란 얘기지. 개수는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개수가 참 복잡하지. 그래서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원자 개수 맞추는 방식으로는 개수를 맞출 수가 없어. 산화수법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돼? 산화수법 이렇게 할 줄 아시면 되고,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어디 갔어? 자, 요 반응 적어. 교재 말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개수 한번 나머지 맞춰볼게. 요거 개수를 안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산화수부터 써야죠. 플러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이죠. 그럼 산화수의 변화는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여기 7이 아니네. 쏘리 2죠. 2. 그럼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몇 감소? 5감소. 그치? 근데 나머지 보니까 염소 여기 중요한 거죠. 근데 염소가 여기 있었는데 Cl2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반응 전에 가지고 있던 염소들이 KCl의 염소가 될 때 MnCl2의 염소가 될 때는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치? 여기로 갈 때만 산화수 변화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Cl은 한 마리당 몇 증가예요? 1증가지. 근데 증가한 산화수가 가지고 있는 염소는 몇 마리예요? 총 10마리지. 10마리인 거야. 증가한 염소는. 그러면 결국 몇 증가가 돼요? 10증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 10감소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몇 마리? 2마리여야겠지. 그럼 결국에 얘가 K2, 얘가 얘가 2죠 또. K2니까. 얘가 또 2마리고요. 이해돼? 그럼 얘도 2마리인 거죠. 왜? 망가니즈가 2개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염소 개수 봐봐. 여기 10개가 있죠. 여기 몇 개? 총 4개. 여기 몇 개? 2개지. 그러면 염소가 총 몇 개야? 16개란 얘기지. 그러면 얘 개수 몇일까? 16인 거야. 즉 16개의 염소 중에 2마리, 4마리, 총 6마리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10마리만 변한 거죠.
이렇게 염소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수소가 16개니까 H 얘도 맞네요. 산소 개수도 8개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맞춰지네요. 이해돼? 즉 우리가 산화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산화환원이라는 게 원자 단위로 쪼개진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을 땐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찾기 힘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라고 산화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뒤에서 산화환원 다 풀어오시면 되겠죠, 이제? 산화환원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연습 잘 해봐. 여기 어려운 파트인데 연습 꼭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